이어서 전기기계 이제 마지막 챕터죠. 우리 정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류기 그러면 일단 여기에선 전력 변환 장치를 먼저 한번 그 기능과 이름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 AC를 DC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AC는 Alternating Current 그래서 교류고요. DC는 Direct Current 그래서 직류를 의미하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정류입니다. 정류기. 영어로는 컨버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직류를 교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이거의 역변환 장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버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버터, 역변환 장치 의미가 들어있고요. 얘는 컨버터, 정류기 그리고 그거의 역변환 장치로서의 인버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AC를 AC로 바꾸는 것, 주파수 변환이 되겠죠? 이것은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DC를 DC로 바꾸는 것, 초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명칭과 특히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인버터, 이건 역변환 장치입니다. 자, 이제 다이오드 정류회로로 들어가는데요. 자, 다이오드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다이오드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소자를 우리가 다이오드, 다리가 두 개 달렸다고 그래서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둘을 접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정류 소자입니다.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즉 이쪽 P형 쪽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전류를 흐려보내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네거티브 쪽이죠. N형 반도체 이쪽으로는 이렇게 흐르지만 역으로 이쪽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소자를 우리가 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밸브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밸브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게 되면 얘를 툭 치면서 저 밸브가 열리면서 이쪽으로는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쪽으로 딱 이렇게 물을 공급할 때에는 얘가 이렇게 딱 닫히면서 그렇죠.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는 한쪽으로만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밸브에 역시 이 다이오드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붙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형 반도체를 먼저 만들어 보면 또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은 실리콘을 가지고 실리콘은 보통 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 전자의 수가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각각 불순물을 주입합니다. 그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핑이다. 뭐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한다. 그것도 뭔가 불순물, 불법 약물 테스트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도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여기에다가는 3가의 불순물을 섞습니다. 즉 전자가 하나 얘는 부족한 거죠. 4가에 비해서. 그래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다는 것은 즉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의 P형이라고 하는 것은 파저티브, 플러스를 의미하는 파저티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P형 반도체.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전자보다는 이런 전공, 그리고 전공이라고 하고 양공이라고도 합니다. 마이너스에 비해서 얘는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공 또는 양공이 여기에서는 전기를 전송하는 우리가 실어 나르는 반송자라고 하죠. 전도의 반송자로서 여기는 전공, 양공, 이 P형 반도체는 파저티브, 플러스를 의미하는 그런 P에서 따온 거죠. 여기 N형 반도체에도 역시 이제 불순물을 주입합니다. 즉 도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5가 불순물, 즉 전자수가 얘보다는 하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많다 보니까 얘는 전기를 우리가 전도시키는 그런 반송자로서 전자, N자는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아시죠? 이거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그런 반도체구나. 그래서 N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대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둘이 접합을 시킵니다. 접합을 시키면 여기는 이제 양공이 많고요. 즉 전공이죠. 전공.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많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이제 가하려고 딱 놓게 되면 전원 가하기 전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는 일종의 전위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얘네 여기에 있던 전자 하나 또 양공 하나가 이렇게 서로 이동하면서 둘의 어떤 전위 장벽 뭘까요? 어떤 전위 이상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둘이 서로 도통하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전위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파저티브니까 이게 플러스죠.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 그거에 맞게 이쪽 전원을 플러스를 플러스 P에다가 마이너스를 네거티브 N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가 순 바이어스 제대로 우리가 전압을 연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대로 전압을 인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순 바이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전위 장벽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전기가 도통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순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순바이어스 전자가 그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플러스는 여기 P에다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네거티브 N형 반도체 쪽에다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어느 정도 전압이 인가가 되면 그 뒤부터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이거는 역방향으로는 전압을 가해도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상의 전압이 큰 전압이 걸리면 역방향에서도 전류는 흐르지만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역방향 전압은 사용해야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자, 뭐 이런 형태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즉 N이 네거티브 마이너스 쪽인데 거기다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P가 플러스를 의미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로 연결한 것을 이걸 우리가 역바이어스를 인가했다. 역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바이어스 상태에서는 그렇죠? 여기 전자가 여기 플러스 쪽으로 모여버리고 마이너스가 역시 이 전공이 이렇게 서로 모여버리면서 이쪽에 즉 장벽이 더 크게 발생하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것이 지금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순바이어스를 걸었다는 것은 P 쪽에다가 플러스 N 쪽에다가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가 우리가 순바이어스 이렇게 얘기하고 즉 P형과 N형 반도체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P에서 N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이 P형 이쪽이 N형 이렇게 걸어주게 된 것을 우리가 순바이어스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전류가 잘 흐릅니다. 잘 흐르고 자 이렇게 한 것을 역바이어스죠. 이쪽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이쪽에 플러스를 걸게 되면 역바이어스가 걸린 거죠. 즉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역바이어스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순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 뭐 전구 같은데 불이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역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 교류를 직류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자, 지금 앞에 것들은 다이오드의 어떤 기본적인 뭐가 다이오드다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본 거고요. 이제 다이오드를 직접 가지고 이제 정류를 한번 해보는데 여기 이거 교류죠. 교류를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이쪽 부하 쪽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쪽에 나오는 전압을 우리가 한번 검출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교류 전압이 이렇게 지금 인가됐죠. 정연파가 지금 인가되었을 때 그것이
지금 이쪽 다이오드를 거쳐서 나오면서 이 저항 양단에서 다음과 같은 전압이 검출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렇죠? 교류 AC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 이쪽이 지금 요 윗부분이 플러스고 요 아랫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 비로소에는 순바이어스가 인가돼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이쪽으로 역바이어스가 걸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순바이어스일 상태만 이쪽 저항 쪽에서 이 전압이 검출이 된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얘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류지만 얘는 플러스 물론 0이지만 여기도 플러스 이런 형태의 파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일종의 직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직류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이 한 방향으로의 직류는 물론 아니지만 이거 역시 직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반파를 정류했다. 전파를 정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 파형을 정류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반절만 정류했다 그래서 반파 정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회로로 우리가 정류를 쓰게 됩니다. 그럼 다이오드를 이제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겠죠.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직렬로 접속하냐면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일종의 전압이 분배되면서 이렇게 직렬로 접속할 때는 우리 전압이 분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전체의 값들을 우리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이오드의 직렬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이오드를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딱 보면 뭡니까? 얘는 전류를 나눠 가지겠죠. 전류를 이렇게 각각 나눠 갖게 되니까 얘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외우지 마세요. 여기는 전압을 당연히 분배할 것이고 얘는 전류를 분배할 거니까 얘는 과전류로부터 보호, 얘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나옵니다.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우리 다이오드는 그냥 여기만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서 이 제너의 Z를 우리가 Z를 따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다이오드가 있는데 얘는 특별히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제너 다이오드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는 정전압,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 다이오드다.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렇죠. 이거는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상 반파로 가보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겁니다. 그렇죠? 여기 교류의 전원을 인가해 주게 되고 얘가 없었다면 그냥 이 저항이 온통 이 정연파를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 두게 되면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원으로 공급되어서 이쪽 다이오드를 통해서 검출된 전압을 보면 여기 저항을 이제 양단을 찍어서 검출된 전압을 보면 여기 한쪽 방향으로만 얘가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흐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한쪽 방향으로만 즉 여기 플러스가 되는 부분만 검출이 되면서 일종의 이 저항의 한 방향에 우리가 전압만 검출이 된다. 그래서 이거 역시 직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전체 파형을 정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반절만 우리가 정류하기 때문에 이걸 단상 반파. 단상은 여기 하나의 지금 파형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죠? 우리 삼상, 단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파형이 들어가서 반절만 정류됐다. 단상 반파 정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상의 교류가 들어가서 이쪽에 반절만 정류됐다. 이 윗부분만 정류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상 반파 정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일종의 직류라고 그랬죠. 직류. 이것도 직류입니다. 그래서 직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직류의 이거는 평균값입니다. ED 이렇게 쓴 것은 직류분 전압이다 그러면 직류의 평균값인데 이것은 자, 우리 교류 그동안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 교류의 최대값에 해당되는 것이 EM 이렇게 쓰고 교류의 최대값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파이로 나눈 값이 이 단상 반파에 우리가 직류분 전압이 몇 볼트냐 그러면 여기 최대값을 파이로 나눈 값, 최대값을 파이로 나눈 값이 바로 직류분 전압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교류에서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죠. 루트 2. 그러니까 최대값을 표현하자면 실효값의 루트 2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를 실효값이라고 한다면 얘를 실효값이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즉 2m 대신에 루트 2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네요. 그 다음에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해 보면 대략 0.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즉 직류분 전압 이렇게 해서 반파 정류를 했을 때의 직류분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그 교류의 얘는 실효값이 실효값의 0.45배를 한 거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잘 나옵니다. 0.45배. 그리고 실효값과 이건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배웠죠. 정연파의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 그래서 다시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얘 직류분 전압이 그럼 몇 볼트야? 그러면 이 교류분의 실효값에다가 0.45배를 해준 것이 이 직류분 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0.45배, 실효값의 0.45배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번에는 전파 정류가 있습니다. 방금 간단한 회로에 비해서 이것은 조금은 복잡하죠. 지금 여기 R이 일종의 부하, 우리는 여기에 검출되는 전압이 즉 이 부하에 직류가 공급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죠. 방금 전에 이 간단한 회로에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이 부하 여기에 검출되는 전압이 직류일 때 우리가 직류라고 하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기에 검출되는 전압이 직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지금 변압기죠. 변압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두게 돼서 이쪽 양단에 다이오드 두 개를 저렇게 두게 되면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전파 정류가 단상 전파 정류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 교류니까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교류가 그렇게 흐르겠죠. 일단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게 직류가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해서 즉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흐르는 쪽 나가는 쪽이 이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다이오드가 요거 통하게 되죠. 화살표 방향으로 통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왜 이쪽으로는 안 가나요? 안 가죠. 얘가 지금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즉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흐릅니다. 그래서 통로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즉 이쪽을 통해서 지금 전류가 흐를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가 있겠죠.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자 가봅니다.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역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흐르니까 역시 이 경우에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왜 이쪽으로는 안 흐릅니까? 이쪽은 역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통하게 됩니다. 이쪽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될 때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즉 교류 번갈아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속 바뀌더라도 이 부하 쪽에서는
계속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런 파형이 지금 여기 양단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공급이 되더라도 이쪽 부하 쪽에서 걸리는 전압은 여기 즉 이 방향 아랫 방향도 이게 다 위로 올라와 버리는 즉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전체의 파형을 정류했다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이런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정연파를 인가해 주게 되면 전체의 파형이 정류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단상 반파 정류일 때는 교류 시료값의 0.45배였죠. 그렇죠? 직류분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교류 시료값에 0.45배를 곱했다면 그러면 이때 단상 전파 정류는 도대체 직류 전압이 몇 볼트냐 그러면 얘와는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에 딱 2배가 됩니다. 2배. 직류분 전압이. 그쵸. 0.45배, 2배가 얼마입니까? 0.9죠. 아하. 단상 반파 정류를 했을 때의 이때의 전압은 교류 시료값의 0.45배, 얘는 0.9배, 2배가 된다는 거. 외우기도 쉽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럴 법하죠. 이번에는 단상 전파 회로를 다음과 같은 회로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 전파 회로는 2개의 다이오드를 써서 방금 전파 정류를 했죠. 여기는 보니까 다이오드가 몇 개입니까? 4개네요. 이런 회로를 우리가 브릿지 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이 사실상 이거는 회로적으로는 동일한 회로예요. 이렇게 다리 모양 생겼다고 그래서 여러분 휘트스톤 브릿지 이렇게 생겼었죠. 아무튼 이거와 이거는 지금 같은 겁니다. 사실 같은 건데 이렇게 그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역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전파 정류를 하는 회로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자 여기를 통해서 가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여기 역전압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요. 이쪽으로도 못 가죠. 그래서 여기로 흐르게 되면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는 못 가냐? 아까 여기 이쪽에서 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는 못 가죠. 얘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서 폐회로가 만들어지죠. 즉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이거 그냥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지하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면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못 가죠. 역전압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갑니다. 왜 이쪽으로 못 갑니까? 이것도 역전압이 걸리죠. 여기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그래도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또 이쪽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 이렇게 못 갑니까? 여기도 아까 이쪽에서 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여기를 통해서 여기 점 찍힌 데를 이어서 이렇게 가니까 즉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계속 교류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선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이 단상 전파 회로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회로라고 그랬죠. 여기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못 가요.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못 갑니다. 역방향.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왜 못 가요? 아까 여기서 밀어주고 있었잖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쪽으로는 또 못 가죠. 왜? 아까 여기 밀고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흐를 때에는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못 갑니다.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역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못 갑니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못 가죠. 왜냐면 아까 이쪽에서 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거 역시도 지금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부하 쪽에서의 걸리는 전압은 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는 단상 전파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이오드 두 개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때 직류분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0.92였죠. 이건 단상 전파니까 아까 단상 반파일 때가 0.452였다면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죠. 요것도 단상 어차피 전파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것이 여기에 걸리는 것과 단상 전파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얘도 0.92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왜 이거 그럼 두 개짜리 쓰지 뭐하러 네 개짜리 씁니까? 이러는데 이거는 뭐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첨두 역전압 이런 거에서 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쓰는 것은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얘는 교류분의 실효값이죠. 2가 그거의 0.9배. 단상 반파일 때가 0.45배. 전파는 동일했죠. 브릿지 회로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두 개짜리를 쓸 때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정류 회로에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지금 단상 정류 회로를 봤습니다. 단상. 근데 우리는 삼상을 공급받아서 쓰죠. 삼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 상, 두 상, 세 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무튼 반파 정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회로를 통해서 역시 삼상을 전파 정류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결국 이거 삼상 반파일 때의 직류분 전압은 교류 실효값에 얘는 1.17배라고 하는 거. 1.17배. 삼상 전파일 때는 여기 교류분 실효값에 1.35배입니다. 1.35배. 여기 보시면 이 소수점 여기 0.17이고요. 이건 0.35죠. 반파일 때가 요거고 이게 지금 전파일 때가 요겁니다. 그래서 반파일 때는 여기 17을 한번 2배 해보면 여기 34니까 35 대략 이 값이 나오죠. 아, 여기 소수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2배가 되는구나. 전파일 때. 반파에 2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1.17과 1.352다 정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단상 반파일 때 직류분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1.17배. 삼상 전파일 때죠. 삼상 전파일 때의 직류분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1.35배.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